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파티 DJ 효연 하나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소녀시대 효연의 이름을 거론을 했는데요. 박수 쳐요. 네, 기사 제목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예요. 현직 기자님께서 제목을 잘 뽑아주셨는데, 왜냐면 저도 꺼진 줄 알았던 불이거든요. 그쵸. 전 국민이 꺼진 줄 알았을 테고, 특히나 버닝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예 없어진 옛날 클럽, 전설 속의 클럽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화제 중심에 섰고, 아직까지는 뭐 그냥 과거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점점 뭐가 더 붉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연예계에 굉장히 쫙 퍼져 있고, 그 시작점은 1월 14일 날 그 승리의 군사법원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선 사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나오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이라고 하는 횡령. 부분,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제 그 카메라 등을 위한 이용한 촬영,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위 말하는 성매매 알선, 네. 그 다음에 본인 이제 성매매, 그 다음에 상습 도박, 상습 도박에 꼭 붙어 나오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 소위 말하는 환치기, 이렇게 8개였는데 그날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흉내가 많아지면 대부분 같이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죠? 조폭. 승리제 사건도 2019년 초에 불거졌으니까 지금 2년 넘게 보고 있으면서 네. 조폭 하나 빠진 건 참 대단하다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됐죠. 이번에 이제 추가된 그 혐의는 정확히는 특수폭행교사 혐의. 2015년 12월 달에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승리 씨가 다른 테이블 일행과 이제 시비가 붙었고 본인의 친구였던 이제 같이 기소가 된 유인석 전 그 유리홀딩스 대표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유 대표가 알고 있는 조폭을 불러가지고 시비 붙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겁을 주고. 이제 보통 연예인들도 다 알아요. 어지간한 스타급들이면 본인이 조폭을 알지 못해도 네. 전화 한 통하면 조폭이 와줄 수 있어요. 연예계랑 예전과는 많이 유착 관계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뭐 그 활동 영역이 좀 겹치는 비슷하니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 행동을. 왜냐하면 일반인들과의 시비를 붙는 행동 자체를 피하려 하는 게 네. 그런 일을 불거지면 본인이 곤란해지니까 이 당시 승리는 아마 굉장히 톱스타였고 사업적으로 잘 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조폭을 부르는 일을 했던 것 같고 그 사건이 한 5년 정도는 그 묻혀져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이 사안도 추가가 되면서 또 기소가 됐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무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봐야 되긴 하지만 승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그랬던 사람이 9개나 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뭐 더 봐야겠긴 했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본인이 아직까지도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억울할 수 있고 지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네.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형량 하나 추가됐다라는 기사가 나온 날 엉뚱한 데서 더 큰 문제가 불거졌어요. 바로 이제 버닝썬 사태라고 하는 게 불거진 거는 2018년 11월 달에 불거진 폭행 사건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제 김상규 씨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그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걸 불거지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 그래서 경찰과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하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버닝썬 게이트로 커지면서 거기에 또 한 명의 슈퍼스타 정준영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준영과 그 일당의 그 단톡방 문제 그 사건들이 오히려 이제 버닝썬 사태라고 하는 원료는 약간 더 큰 느낌 들고 왜냐면 좀 유인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재판이 끝났지만 승리나 1심도 지금 안 끝났고 게다가 그 사이에 또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또 관할이 군대로 바뀌어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버닝썬에 누구도 있었대더라 버닝썬에서 누가 버닝썬 당보렸대더라 루머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 정준영 단톡방 관련된 그 이슈랑 이제 승리 개인에 대한 이슈로 마무리가 됐는데 김상규 씨가 다시 그날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화제됐던 건 효연 씨가 실명이 거론되면서 효연 씨가 화제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효연이 뭐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효연이 그날 이제 그 DJ로서 그 버닝썬 안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본 게 있지 않느냐, 본 걸 이야기해달라라는 그러니까 목격자에게 목격자 진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그 인스타그램에 쓴 글을 보면 그날 마약에 취해 침 질질 흘리던 여배우가 누구였기에 역삼지구대 경찰 땡땡땡과 땡땡땡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는지 그날의 VVIP 당신은 다 봤을 거 아니냐 효연아 그날 마약에 취한 여배우가 H인지 G인지 뭐 이런 글을 적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효연이 원래 있었다는 걸 이미 그것도 알려져 있었어요. 있었고 효연이 있던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고 그 핵심은 이제 마약에 취해 침 질질 흘리던 연예인 누구냐? H, G 둘 중에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이 그쵸. 부분은 2019년 5월달에 그걸 살고 싶다 해서 버닝썬 관련된 걸 다루면서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버닝썬 내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테이블을 많이 빌려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날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 막 그 여자 연예인이 좀 그 직원들한테 막 뭐 갑질 비슷한 행동도 하고 침을 유난히 많이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약에 취했던 게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러면서 화장품과 뭔가 관계되어 있는 연예인이 아니었겠냐 하면서 이니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댓글로 많이 거론됐던 연예인이 2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H하고 G 이 글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김 씨가 새로운 내용을 알아가지고 폭로했다라기보다는 이 이니셜이 나온 사람이 맞느냐 정말 그때 그 안에서 마약에 취한 여자 연예인이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글이었기 때문에 김 씨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실리는 게 처음 이 사건을 최초로 그 불러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알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그 알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내가 누군지 폭로할 거야라는 신호탄일 수 있는데 그날 인스타그램에 쓴 글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폭로를 더 하겠다라는 신호탄이라기보다는 효연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너 지금이라도 얘기해 달라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효연 씨는 뭐 자기는 그냥 그날 행사를 위해 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멘트를 보면 난 열심히 내일 했어요. 여러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공연 축하해주러 온 친구 스태프들과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삼겹살로 해장까지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클럽 안에 서로 꼬시려고 침 질질 흘리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침 질질 흘리는 여배우, 남배우, 고양이, 강아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나는 목격자로서 뭔가 해줄 얘기가 없다라고 끊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김 씨가 이제 그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못 봤을 리 없다. 지금은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추가 폭로로 이어질 것 같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때 올린 글의 뒷부분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어떤 거죠? 버닝썬 관련 연예인 수십 명인 거 언젠가 밝혀질 건지 아니면 제대로 불 건지 너희들 선택이야. 지금도 어디 하우스에서 숨어서 떠라고 뽕 맞고 비디오 찍고 있겠지. 기회는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뭔가 버닝썬 관련된 연예인 수십 명이 있고 네. 근데 그들이 지금도 하는 일은 어디 하우스에 숨어가지고 떨이라는 건 이제 대마초 얘기하는 건데 대마초나 뽕은 이제 필로폰 얘기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뭐 마약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비디오 찍는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뭐 정증 비디오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뭐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본인이 폭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곧 이런 일이 드러날 거니까 빨리 그 전에 니네가 먼저 얘기를 해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침을 질질 흘리던 여배우 한 명이었다면 그 외에도 여기서 마약 같은 걸 했던 연예인이 수십 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추정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 네. 그 다음에 느낄 거는 게 또 하나는 자기 메모에 다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김상규 씨 메모에. 그렇죠. 그 본인이 내 메모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다른 어떤 버닝썬 마약 이런 거 연결된 관련된. 수십 명 연예인의 명단은 자기 메모장에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대목이거든요. 뭐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거기서 어떤 연예인이 뭐 마약을 했다 이런 소문은 많지 않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누구누구가 버닝썬 단골이었다. 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 당시 연예인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쵸.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상규 씨 이야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마약을 한 연예인이 많다라는 이야기 게다가 그냥 마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그 버닝썬에서 했던 그 연예인들은 지금도 어딘가 하우스에서 하고 또 있다. 숨어서 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연예인 마약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 관계자들이 좀 두려워하는 이야기는 2021년이라고 하는 해의 특성을 봐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는 레임덕이 온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여하튼 임기 마지막 해예요.
아무래도 뭐 레임덕까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아무래도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통치하는 이 부분보다는 차기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뭔가 정치적인 이슈가 많아지면서 이게 흔들리고 다양한 이슈가 형성되는 시점이고 게다가 그냥 대선만 있어도 그런 걸 굉장히 시끄러울 한 해인데 봄에는 그 서울시랑 부산시 시장 재보궐선거도 있고 선거가 많이 있는 해, 정치적 이슈가 많은 해 이런 해에 연예계는 가장 두려워해요. 다 연예인들의 연관있나요?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뭔가 이런 대형 이슈가 많은 해에는 연예인들을 뭔가 그 여론 돌리기 방향으로 연예인 관련 걸 많이 터트린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연초부터 김상규 씨의 버닝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버닝썬 이미 2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거기서 뭔가 마약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 마약을 했던 연예인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터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황하나 씨 마약 사건이 터졌어요. 그 지금 버닝썬도 그렇고 황하나 씨도 그렇고 네. 연예계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예계의 굉장히 그 테두리에서 연예인과 좀 접촉이 많은 부분 또 연예인들이 사생활을 즐기는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없어질 수 없는 영역이고 가장 이슈가 크게 되는 마약 관련돼 가지고 뭔가 터지려는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냐. 네. 올해 정치적인 이슈가 많은 해라는 거 경찰이 뭔가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경찰이 수사력을 보여줘야 되는 때라는 거 그리고 갑자기 꺼졌던 불이었던 황하나 버닝썬 다시 불이 붙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자칫 2021년에 뭐 예정되어 있는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와도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 연예인 마약이라고 하는 큰 화두 하나가 이런 걸 다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런 예측은 틀리는 게 좋은데 틀릴 것 같지 않아요. 봄이 오기 전에 마약 사건이 하나 크게 터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좀 안타깝게 본인의 이름을 그 연예계 활동으로 유명세를 얻기 전에 이런 안 좋은 사건으로 지금 이제 뭐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약간 모호한 상태이고